염증은 염으로 다스립니다. 소금이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소금을 드시면서 방광염이라는 염증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 뿌리를 다스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이 주는 많은 미덕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을 해결한다는 건데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염증입니다. 비염, 중이염, 위염, 피부염, 방광염, 부위만 달리했지 결국은 염증인 거죠. 가야 되는 병원도 많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생제 같은 경우 내성이 생기는 내성균들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익균들까지 함께 죽이게 되는, 그래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항생제, 소염 진통제 이런 약들로 다스릴 것인가? 급한 불은 끈다고 치지만 급성인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염증이 부위를 달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만성적인 상태로 간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고관절염 같은 경우도 고관절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관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간과 쓸개, 간담경락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염증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삶의 질을 몹시 떨어뜨리는 염증 중에 하나인 방광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염증들도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하루에도 수시로 봐야 하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보는데 볼 때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거나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던가 너무 자주 본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데요.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이 방광염 같은 경우 항생제나 이런 것들로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몇 년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재발하고 또 나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염증은 염으로 다스립니다. 소금이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소금을 드시면서 방광염이라는 염증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해결하자.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 뿌리를 다스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광은 신장과 함께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을 하고 힘을 쓰고 실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쓰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찌꺼기를 걸러서 밖으로 배출하는 힘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짜내는 힘, 짜는 힘인데요. 짠맛의 힘이죠. 이 방광은 신장과 함께 짜내는 힘인 수기, 오행에서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심장이 쓰는 힘이라면 신장 방광은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쓰고 난 찌꺼기를 다 걸러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밖으로 짜는 그런 힘인 거죠. 내 안에 짜낼 수 있는 짠맛의 힘이 부족한 경우 여러 가지 염증에 시달리고 특히 이 방광염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장과 방광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하죠. 이 신장이 뒤쪽 허리에 있고 방광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무언가를 씻어내고 걸러낼 때 일단 가라앉히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물을 받아놓고 정화수를 떠서 기도도 올리고 깨끗한 윗물을 떠서 드셨는데 바로 찌꺼기나 지저분한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가라앉혀서 이 콩팥에서 깨끗하게 필터링, 정수를 해서 마치 이제 정수기의 필터처럼 깨끗하게 걸러서 심장이나 간이나 다른 기관들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찌꺼기를 방광에서 저장을 했다가 외부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나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혈액과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 아래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을까? 그 혈액과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가 있는 걸까? 다른 기관들, 다른 위쪽, 머리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몰려 있는데 이 신장 방광까지
충분히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도 많고 마음도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높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허리라든지 아래쪽 아랫배 쪽으로 기혈 공급이 잘 안 되고 위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증상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아래쪽으로 신장과 방광 쪽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머리로 떠있던 에너지와 기운을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충분히 혈액이 갈 수 있도록 이 하체, 허리 부분을 풀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과 운동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섭생인데요. 첫 번째,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영양일까? 아래쪽에 이 신장과 방광이 힘을 쓰려면 짠맛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삼투압을 일으키고 적당한 수분을 품을 수 있게 해주며 전해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소금을 통해서 짜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콩팥이 수분과 함께 찌꺼기를 잘 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짠맛의 힘의 수기는 미끌미끌하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이 다 이 미끌미끌한 것처럼 굳어있는 것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에너지가 잘 가지 않다 보니까 이 방광이 탄성을 잃고 많이 굳어 있거나 또 자극이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의 힘인 소금과 물을 통해서 혈액이 아래로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염증은 염으로 잡는다 그랬죠. 염증을 잡아주는 거. 그 어떤 세균 바이러스도 소금물에서 살아남는 것들은 없습니다. 대체로 균들은 이 소금을 싫어하죠. 특히 병원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균들 중에서는 소금에 살아남는 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염으로 염증을 다스리면서 떠있던 기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찌꺼기를 잘 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영양 또 하나는, 방광염에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간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거죠. 이 모세혈관들 같은 경우가 막혀 있거나 많이 수축이 돼 있습니다. 긴장감이 지나친 분들, 근육이나 혈관이 오그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지나치게 하고 잘 쉬지 못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방광염, 간질성 방광, 민감성 방광처럼 이런 만성적인 방광염이나 불편한 증상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지 아니면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자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잠을 자려고 누워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쉽게 깨고 그다음부터 잠들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짜내는 힘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고 쉴 수 있는, 온전히 회복하고 쉬는 힘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힘을 만들어주는 영양은 바로 이 쉬는 힘의 쉬는 신맛에 해당이 되는데요. 발효식초도 있고 레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맛 나는 과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특히 이 베리류들이 많습니다.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오미자, 복분자, 산수유 이런 것들 드셔보시면 대체로 새콤하면서 떨떠름한 맛도 있고요. 씁쓸한 맛도 있습니다. 이런 맛들이 모두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맛들에 해당이 되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도 설탕에 많이 넣어서 청을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씁쓸한 신맛과 떫은 맛이 살아있는 원액을 희석시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착즙을 한 거나 원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이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레몬즙이나 레몬차, 그리고 오미자, 복분자, 베리류들 이런 것들 같이 드시면 좋고요. 식사를 하실 때 곡식 중에서는 이 검은 콩,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팥이나 밀, 귀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긴장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현미를 드시지 마라가 아니라 현미를 드셔도 이 현미의 비중과 함께 이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곡식의 비중을 훨씬 늘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팥가루, 팥물, 팥차 이런 것도 괜찮고요. 통밀이나 보리, 귀리 넣은 거 이런 것도 식사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을 해주시고요. 신장 방광 쪽에 혈액과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기와 혈이 갈 수 있도록
되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부위를 실제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뜻하게 찜질해주시고 허리에도 찜질을 해주시고 이 눈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 뒤쪽을 지나서 뒷머리, 뒷목, 그리고 등, 허리, 엉덩이에서부터 오금과 이 종아리를 지나서 마지막 새끼발가락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길게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방광경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눈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평소에 탈모가 있거나 뒷목이 뻑뻑하거나 뒷머리가 무겁거나 두통도 있으실 수 있고요. 허리 안 좋은 분들이 많고 등이 당겨서 불편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등 쪽에 등드름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자다가 뒷다리가 당기는 오금이 저리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발가락을 보시면 이 방광경이 끝나는 자리인 이 새끼발가락이 꼬부라져 있거나 발톱이 못생겼거나 심지어 없거나 뭐 이런 경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평소에 발목이 잘 붓거나 접질리기도 하고요. 하체 부종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래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방광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내가 급하게 신경을 썼지 평소에 내가 눈도 뻑뻑하고 등도 아프고 허리 안 좋고 뭐 디스크도 있고 요통도 심하고 그리고 자다가 쥐나고 종아리 땡기고 이런 부분들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발목의 문제나 이런 거는 다른 과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해결하신다든지 또 다른 정보를 찾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게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광경락 상의 문제고요. 신장과 방광은 음양으로 함께 하나로 움직입니다. 방광염은 아니지만 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소변이 탁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단백뇨가 있다든지 사구체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방광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신장이 약할 가능성이 큰 거죠.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방광경락 뒤쪽을 다 뒤덮고 있고 지배하는 이 방광경락을 평소에 운동으로도 풀어주시고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특히 주무실 때는 다른 데보다 이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척추와 등을 꼭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등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 허리 돌리기, 골반 운동, 발목 돌리기, 발바닥 치기, 발끝 잡고 숙이기, 방광경락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운동들 중요합니다. 앞부분만 계속 운동하지 마시고 이 뒷심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뒤쪽에 있는 이 콩팥 부위가 이 허리 부분이고 그 부분이 풀려야 신장 방광경락이 원활하게 힘이 생깁니다. 항상 등 잊지 마시고 꼭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아래쪽인 이 신장과 방광 쪽으로 혈액과 에너지가 공급이 되려면 머리로 떠있던 기운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하체로 내려와야겠죠. 걷기를 비롯해서 다리 쪽으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운동과 활동들 중요합니다.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거 통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혈액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장과 방광이 일을 하는 시간은 바로 밤 시간입니다. 하루에 쌓인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짜내고 걸러내서 새로워질 수 있게 새벽과 아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밤 시간대인데요. 낮밤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신다. 아니면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잔다 했을 때 당장은 표시가 안 나더라도 이 신장과 방광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걸러줘야 될 것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내 몸은 노폐물과 찌꺼기로 가득해지고 혈액이 맑지 못한 상태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를 맞게 될 수도 있고요. 깨끗한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지 병균도 이겨내고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상처받은 세포가 있으면 재생을 시키고 그래서 염증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 됩니다. 이 신장 방광은 염증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 몸이 다시 새로워지고 깨어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찌꺼기를 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잠을 자는 거, 낮밤이 바뀌는 생활은 하지 않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낮 시간에 해를 보면서 충분히 걸어주시고요. 자기 전에 이 뒤쪽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자기 전에 이 긴장이 풀어줄 수 있도록 레몬이라든지 신맛 나는 것들을 드시면서 소금차도 같이 드시면 저녁에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언제 얼마나 드셔야 되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있으실 때는 때를 가리지 말고 증상이 나오는 그때 집중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방광염으로 불편한 상황이다. 그때
때 충분히 드시는 거죠. 그게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증상이 잡힐 때까지입니다.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0.9%의 소금차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염증이 있을 때는 0.9%보다 조금 더 진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때 소금차를 드시고 혹은 소금물도 드시고 타서 먹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소금을 드시고 물이나 보리차 같은 걸로 삼키는 방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신장 방광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순수한 소금, 순도가 높은 소금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음식에 간을 하시거나 소금 드실 때는 다양한 소금들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염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신장 쪽, 방광 쪽 이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금의 종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순수한 소금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양은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6에서 10g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양은 얼마든지 증상이 잡힐 때까지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드시는지는 소금 드시는 방법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염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염증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또 좋아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광염으로 고생하다가 이 좋아지신 분들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